선형 회귀의 목적은요, 우리가 숫자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예측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길이가 20cm인 생선은 무게가 몇 g인지, 그리고 길이가 40cm인 생선은 무게가 몇 g인지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정식을 찾는 게 선형회귀의 목적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네. 네. 오늘 가끔씩 저 소리가 울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네. 선형회귀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 겁니다. 그 수학적인 모델은 어떤 모델이 가장 잘 설명하는 거냐라고 하면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물고기가 30cm이면 물고기는 뭐 400g이다. 뭐 이런 정도로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물고기가 40cm이면 무게는 뭐 800g이다. 물고기가 50cm이면 무게는 1200g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선형회귀고요. 그럼 어떤 직선이 가장 좋은 것이냐, 어떤 수학적인 모델이 가장 좋은 것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실제 데이터와 직선과의 그 오차, 직선의 방정식이 예측해주는 값과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들 사이에 그 오차들이 가장 적게 나오게끔, 즉 모든 오차가 다 적게 나올 수는 없고요. 어떤 오차는 크게 나오고 어떤 오차들은 작게 나올 텐데 그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직선이나 곡선의 방정식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수학적인 모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학적인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선형회귀의 목적은 이거예요. 선형회귀의 목적은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찾아서 무엇을 만족하는 수학적인 모델이 예측해주는 값과 실제 데이터들 사이에 민 스퀘어 에러가 최소화가 되는, 최소값이 되는, 민 스퀘어 에러가 최소값이 되는 그런 수학적인 모델을 찾는 게 선형회귀의 목적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선형회귀의 목적은 우리가 찾은 방정식에서 예측하는 값과 실제 값 사이에 오차들이 가장 작은 방정식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그 오차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MSE, mean square error가 가장 작아지는 어떤 방정식, 이런 방정식을 찾는 거다라는 얘기. 자, 이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쓴 게 아까 제가 쓴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과 좀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얘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쓰는 식인 거고요. 얘는 그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행렬로 표현한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저는 저거를 간단하게 쓰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죠. i번째 샘플의 예측값은 어떤 개수 곱하기 i번째 샘플의 길이 더하기 어떤 개수다. 이런 식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샘플 개수만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샘플 개수만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샘플의 무게의 예측값은 첫 번째 샘플의 길이 곱하기 a 더하기 b고 두 번째 샘플의 예측값은 a 곱하기 두 번째 샘플 랭스에 더하기 b. 만약에 샘플이 하나만 더 있다고 할게요. 샘플이 하나만 더 있으면 세 번째 샘플의 예측값은 a 곱하기 세 번째 샘플의 랭스 더하기 b.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몇 개가 있는 거냐면 샘플 개수만큼 이런 방정식이 쭉 있는 거예요. 쭉 있는 건데 이거를 행렬로 바꿔볼까요? x1, x2, x3 이거는 뭐예요? 그 물고기의 길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 두 번째 물고기의 길이, 세 번째 물고기의 길이에요. 여기에다가 무조건 뒤에다 뭘 붙이자? 2를 붙이자예요. 2를 붙여주고 우리가 곱하는 거는 A하고 B를 곱하는 거잖아요. A하고 B를 곱하는 거니까 A, B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우리 행렬 방정식 곱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넘파이 할 때. 행렬들은 요렇게 곱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요렇게 곱한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곱해요. 그게 요거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곱해요. 그게 세 번째죠. 즉 이런 행렬식으로 계산하면 그 값들이 뭐가 나온다? 첫 번째 샘플의 예측값, 두 번째 샘플의 예측값, 세 번째 샘플의 예측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쓴 이거예요. 이 녀석입니다. 여기서 large x라고 쓴 게 뭐냐면 이 2차원 행렬. large x라고 쓴 게 2차원 행렬이고 소문자 w로 쓴 게 요 1차원 행렬인 거고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온다? 1차원 행렬이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코드 이해되시죠? 네. 산수예요, 산수.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더하기와 곱하기와 등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산수예요. 행렬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건 힘들죠. 요건 우리가 증명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증명 안 하고 넘어간 건데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알았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어떤 무엇을 찾는 거다. 여기 있는 W를 찾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즉 A하고 B를 찾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개수들을 찾는 거예요. 어떤 개수들? MSE가 가장 작아지도록 할 수 있는 W라고 하는 행렬, 1차원 배열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거를 풀어놨어요. 노멀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걸 풀게 되면 MSE를 최소로 한다는 얘기는 RMSE를 최소로 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죠. RMSE를 최소로 만드는 선형회기식의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Y 알고 있단 말이에요. Y는 뭐예요? 실제값, 무게. 그 다음에 X는 뭐예요? X는 실제 물고기의 길이들. 그죠? 그 길이 옆에다가 뭐 1만 더 붙여놓은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Y하고 X가 훈련 세트에서 알려져 있는 거예요. 훈련 세트에서 물고기들의 무게가 알려져 있고, 물고기의 랭스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웨이트가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그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도 계산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 역행렬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계산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W. 이 W를 찾는 거예요. 어떤 W를 찾았다? 여기서 찾은 W는 이렇게 만들면 뭐가 최소가 된다? MSE가 최소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을 찾았는데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거다라는 그런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런가? 실제로 정말 그런가를 한번 이 식을 그냥 그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X 대신에 XB라고 저는 한 겁니다. XB라고 한 거예요. X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래 훈련셋에다가 2를 컬럼으로 붙인 거예요. 컬럼으로. 제가 요거 넘파이 할 때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행렬인데 기존의 행렬에다가 옆으로 컬럼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numpy.c라고 한다. concatenate죠. 또 이거랑 비슷한 게 있죠. numpy.row r underscore가 있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기존 행렬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붙여주는 게 row 방향으로 붙여주는 게 numpy.r. numpy.c는
이렇게 컬럼으로 붙여주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붙여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얘가. 만들어진 모양을 지금 보여드린 거죠. 만들어진 모양을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치 행렬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값하고 곱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을 계산한 이게 역행렬을 계산해주는 함수예요. 함수. 역행렬을 계산해주는 함수고 다시 전치 행렬과 곱하기를 해요. 그 다음에 y하고 곱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y는 훈련 세트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 즉 훈련 세트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의 무게들이에요. 그래서 훈련 세트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의 길이와 물고기의 무게를 알면 여기에서 계산되어서 나오는 숫자가 몇 개냐 하면 2개가 나왔어요. 이 2개가 의미하는 게 아까 첫 번째가 A, 두 번째가 B였단 말이에요. Y는 AX 더하기 B의 A와 B를 계산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런이 가지고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피팅 과정에서 fish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 제일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생성을 했어요. 생성을 하고서 x 2차원 행렬과 y 1차원 행렬을 넘기면서 피팅했죠. 이렇게 학습할 때 이 학습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 선형회기에서는 이거를 계산한다. 요거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계산하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피팅이 끝나고 나면 선형회기에서 피팅이 끝나고 나면 코이피션트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고 인터셉트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던 거예요. 이제 얘만 있으면 예측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측하는 거는 코이피션트 곱하기 그 다음에 x값 더하기 인터셉트만 계산해주면 이게 예측값이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넣더라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넣더라도 요 방정식에다가 넣으면 여기 예측값이 나오는 거죠. 예측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다. 정기방정식을 풀어서 개수들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걸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런 원리로 그러니까 원리는 mean square error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그거를 최소화해주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다. 그거를 찾았더니 저런 직선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로 예측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선으로만 찾으니까 우리가 이걸 직선으로만 찾게 되니까 오차들이 이런 부분 보시면 오차가 너무 크죠. 게다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물고기의 무게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오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RMSE, MSE나 민 스퀘어 에러나 루트 민 스퀘어를 계산해 보면 KNN에 비해서 좀 큰 그런 결과가 보이고 있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2차 함수는 어떻게 쓰죠? 2차 함수는 A, X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 독립 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잖아요. 2차 함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프 그려보시면. 그쵸?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면 위쪽으로 볼록한 모양으로 생기죠. 이 2차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2차 함수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2차 함수로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래프가 적절한 A와 적절한 B와 적절한 C를 찾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대략 뭐 요런 정도의 곡선이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아래에서 볼록하고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2차원 곡선이 있으면 여기도 잘 설명하고 물론 여기는 좀 크겠지만 또 위쪽으로는 여기보다도 더 많이 빠르게 올라가서 50g에서 더 잘 맞추는 이런 곡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요.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그 물고기의 길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2차원 함수에서도요. 독립변수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고 대신에 물고기의 무게를 제곱만 하면 되는 거죠. 제곱만. 그렇죠? 그러면 이 개수를 3개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그 정규 방정식으로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첫 번째 물고기 볼게요. 첫 번째 물고기의 무게가 있어요. 그죠? 무게가 있어요. 우리는 A가 뭐가 될지 몰라요. 이걸 찾는 거예요. 찾는 거고. 첫 번째 X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X좌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Y좌표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의 제곱이에요. 더하기 B 똑같은 X예요. 더하기 C인 거죠. 그쵸? 3개까지만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은 A에다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A에다가 곱하기 어떤 두 번째 좌표의 제곱 더하기 B X2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C죠. 세 번째는요. A X의 세 번째 좌표의 제곱 더하기 B X 세 번째 좌표의 제곱 더하기 C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행렬로 나타내면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요거 그대로 요거 1차원 행렬 그대로 써주고요. 자, 여기에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거고요. 글자가 너무 엉망이긴 하지만 봐주세요. x2 x3 이렇게 있는 거고요. 똑같이 1 이렇게 붙여버리면 돼요. 거기에다가 1차원 행렬 A, B, C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정말로 그런지 요렇게 곱해 보세요. 그러면 A 곱하기 X의 제곱 B 더하기 X 더하기 C 곱하기 1이니까 그냥 C죠. 첫 번째 식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곱해보면 요렇게 곱해보면 A 곱하기 X2의 제곱 B 더하기 X2 다음에 더하기 C 두 번째 식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도 요렇게 곱하게 될 거니까 A 곱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X3의 제곱 더하기 C 그게 Y3가 되는 거죠. 몇 개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데이터가 지금처럼 뭐 42개가 있든 50 몇 개가 있든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행렬식은 이거죠. 간단하게 쓰면 Y는 1차원 행렬은 2차원 행렬 곱하기 1차원 행렬 이거란 말이에요. 응? 아시겠어요? 이게 1차원 행렬 Y, 1차원 행렬 Y. 그 다음에 얘가 2차원 행렬 X. 그 다음에 여기가 1차원 행렬 W. 그러니까 변수가 몇 개 있든지 간에 X까지만 있든 X제곱까지만 있든 결국은 행렬식으로 쓰면 요거랑 똑같은 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규 방정식도 똑같겠죠? 대신에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요? 개수가 이 정규 방정식을 풀게 되면 개수가 A, B, C 3개가 나오게 됩니다. X제곱에 곱해지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X에 곱해지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상수항 C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는 그
샘플의 개수는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컬럼이 2개였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얘가 2개짜리를 곱한 거란 말, 2개짜리 곱한 거였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곱하니까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샘플 n개짜리 1차원 행렬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풀 수 있어요. 모양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있어요. 모양 계산해 볼까요? 얘가 왜 2개짜리, 얘가 왜 이렇게 2개짜리 행렬이 되는지 모양 한번 계산해 볼까요? 굳이 여기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네. 자, X의 원래 모양이 이게 샘플 개수예요. 그죠? 샘플 개수. 그 다음에 컬럼 개수는 몇 개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컬럼 개수가 랭스만 있었고 거기에다가 2를 더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컬럼 개수는 2개예요. 이게 뭐의 모양이냐면 XB. 그러니까 XB의 쉐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를 포함한 2를 넣어준 그냥 여기서는 X라고만 할게요. 이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X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얘의 쉐입은 행과 로우가 바뀌는 거예요. 2 곱하기 n이 되는 거예요. 행과 로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 계산식을 볼게요. X 트랜스포즈죠. X 트랜스포즈니까 저게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n이고요. 2 곱하기 2n 골뱅인 그 다음에 n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전체에 뭐를 계산한 거냐면 인버스를 계산을 한 거예요. 인버스 계산한 거.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계산 결과가 n하고 n이 같으니까 계산 결과가 나오겠죠. 2 곱하기 2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2 곱하기 2 행렬의 역행렬이 되는 건데 역행렬의 크기는 원래 크기랑 똑같아요. 역행렬의 크기는. 그래서 이거는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골뱅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XT를 곱하고 있죠. XT를 곱하고 있으니까 2 곱하기 N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곱하기 Y를 하고 있죠. Y는 N이었었단 말이에요. N 곱하기 1이죠. 원소의 개수가 N개고 1차원이니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쓴 게 뭐냐면 여기까지 계산된 게 요거고요. 거기다가 요거를 곱한 거고요. 거기다 다시 요거를 곱한 거예요. 요렇게 곱해지니까 2 곱하기 n이 되죠. 거기다 n 곱하기 1이니까 요거 다시 사라져서 2 곱하기. 그래서 이거 2개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x제곱이 들어가 있을 때 뭐 x3승 그다음에 x3승이 들어가 있을 때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 제곱항이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여기다 개수가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차항이 더 들어가게 되면 개수가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쉐입만 따져서 얘네들이 어떻게 계산이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 x를 요렇게 했었던 거 요렇게 했었던 거 여기가 x제곱 여기가 x1111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해보면 그러면 x의 쉐입은 원소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으나 컬럼은 3개. 이게 x예요. 이게 x고요. x의 트랜스포즈는 그럼 3 곱하기 n이에요. 3 곱하기 n.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의 곱하기냐면 3n이라고 하는 모양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냐면 n 곱하기 3을 곱하는 거예요. n 곱하기 3.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로우가 3개, 컬럼도 3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역행렬을 계산하면
역행렬은 원래 자기 자신 모양과 똑같아요. 자기 자신 모양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냐면 로우가 3개, 컬럼이 3개. 거기다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가 아까 이거라 그랬죠. 로우가 3개, 컬럼이 N개. 여기다 곱하기 Y가 몇 개였었냐면 샘플 개수 N개. 1차원 행렬. 1차원 행렬.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3 곱하기 N이 되죠. 그 다음 N 이렇게 곱하니까 결국 남는 거는 원소 개수 3개짜리 1차원 행렬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좀 제가 뭐 화이트보드에다 직접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을 텐데 대략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독립변수들의 그런 개수만큼 이런 얘네들 개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얘기도 마찬가지 방정식으로 개수들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계산 따로 더 하진 않고요. 그냥 선형얘기에서 알려주는 그것만 딱 해서 저희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2차항을 포함하는 선형 회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우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훈련 세트는 X 트레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X 트레인. 트레인만 다시 볼게요. 그리고 Y 트레인이에요. Y 트레인도 쉐입을 보죠. X 트레인은 42마리 생선, 42마리 농어라고 하는 생선에 컬럼이 1개죠.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42마리 농어의 무게만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입니다.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면요.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훈련셋의 첫 5개 생선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랭스, 그죠? 랭스를 의미하는 거죠. 랭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가를 해주면 되냐면 아까 행렬에다가 옆에다가 무엇을 더 추가해주면 되겠다? 2차항을 더 추가해주면 되겠다. 예요. 아까 제가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여기 X가 있었고 옆에다가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X제곱을 추가하고 그죠? 1, 1, 1, 1 이렇게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밖에 없지만 옆에다가 X제곱을 추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제곱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할까요? X 트레인인데 폴리라고 할게요. 폴리노미얼이란 뜻입니다. 2차 항을 추가한 훈련 셋이에요.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umPy 컬럼 옆으로 붙이기라고 하시면 돼요. 무엇을? X트레인에 무엇을 해줄까? 제곱을 해줄까? 수를 붙여주면 되는 거랍니다. 이해되세요? 체인만 출력을 해볼까요? X트레인 폴리에 체인만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컬럼이 2개가 됐어요. 그죠? 컬럼이 왜 2개가 됐을까요?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X트레인 폴리에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세요. 자, 얘가 뭐예요? 얘가 X. 원래 길이 19의 제곱. 19는 거의 20이니까 20의 제곱하면 400이죠. 그죠? 384네요. 그죠? 그 다음에 22의 제곱 484.
18.7의 제곱 349. 옆에 뭘 붙인 거예요? x가 있으면 그 옆에다가 x제곱을 붙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훈련셋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마치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그 랭스와 랭스 제곱을 가지고 있는 랭스 제곱을 컬럼으로 갖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얘가 훈련셋이 되는 거죠. 이 훈련셋을 가지고서 아까 얘기했었던 옆에다가 1 한 번 더 붙이고, 그죠? 이렇게 1을 한 번 더 붙여서 여기다가 곱하기 A, B, C 해서 무엇을 찾겠다? 예측과 Y들을 찾겠다. 이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차항을 어디다 추가했느냐가 중요해져요. 이 차항을 우리가 두 번째에다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 차항에 곱해지는 숫자는 두 번째 숫자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을 때 선형회귀 방정식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코이피션트가 아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가 하나가 나올 텐데 이 코이피션트들의 순서는 뭐냐면 첫 번째 개수의 순서는 첫 번째 컬럼에 곱해지는 숫자. 첫 번째 컬럼에 곱해지는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는 뭐냐면 두 번째 컬럼에 곱해지는 숫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추가를 어떻게 했느냐, 얘를 오른쪽에 추가했느냐 왼쪽에 추가했느냐에 따라서 그 개수들이 어디에 곱해지는 순서냐, 그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개수가 1차항에 곱해지는 개수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에는 두 번째 개수가 2차항에 만들어지는 2차항에 그 곱해지는 개수예요. 만약에 그게 싫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x 트레인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리고 모양은 똑같죠. 모양은 똑같은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제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컬럼이 랭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곱해지는 A, B 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개수에서 찾은 첫 번째가 2차항에 곱해지는 개수고 개수에서 찾은 두 번째 숫자가 1차항에서 찾아지는 숫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우리는 얘를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가 훈련시킬 데이터예요. 이게 그 2차 선형 회귀에서 훈련시킬 데이터예요. 학습시킬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네. 훈련시키는 방법은 이제 똑같아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시 한번 생성하시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 하고 생성을 하시고요. 생성한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점 훈련시키다 삐 여기다가 무엇을 넣으시면 된다? 훈련셋에 2차항 포함된 거. 됐죠? 그 다음에 레이블은 무게는 2차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무게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Y 트레인. 이렇게 하시면 훈련이 끝난 거예요. 이 훈련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차항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회귀 모델을 학습시킨 거죠. 이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찾아낸 거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코이피션트들을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코이피션트와 함께 인터셉트를 찾아낸 거다라는 얘기. 인터셉트를 찾아낸 거다. 이해해 주시죠? 자, 여기 배열이 나온 이유 아까 설명드렸죠. 숫자가 2개가 있어요. 이 2개의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가 폴리노미얼의 첫 번째 컬럼에 곱해지는 숫자. 두 번째 숫자가 폴리노미얼의 두 번째 컬럼에 곱해지는 숫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폴리노미얼 만들 때 우리가 요렇게 계산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숫자에 곱해지는 거는 요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거. 두 번째 값은 요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요렇게 또 똑같은 거 요렇게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컬럼, 얘는 두 번째 컬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01이 2차 항의 개수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이 1차 항의 개수인 거예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랭스 제곱과 여기서는 이거 순서를 바꿔볼까요? 랭스 제곱과 랭스를 컬럼으로 갖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첫 번째 숫자가 랭스 2에 곱해지는 숫자, 랭스 제곱에 곱해지는 숫자고요. 두 번째 숫자가 랭스에 곱해지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무엇을 찾은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은 거는 뭐냐면 예측값을 찾는데 a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 해당하는 이게 a, 이게 b, 이게 c를 찾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엇을 찾은 건지. 네. 그리고 얘네들은 정규 노멀 이퀘이션을 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엇이다? 민 스퀘어 에러가 최소화가 되는 2차원 곡선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2차원 곡선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가파른 2차원 곡선도 있을 거고 평평한 2차원 곡선도 있을 거고 다양한 모양의 2차원 곡선이 있겠죠. 여러 모양의 2차원 곡선들이 있을 텐데 그 여러 2차원 곡선들 중에서 뭐가 최소화가 되는 MSE가 최소화가 되는 그런 2차원 곡선을 찾은 거다라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얘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와 b를 찾은 거예요. B. 그리고 얘는 뭐냐면 얘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뭐다? c를 찾은 거예요. 인터셉트는 절편을 의미하고 코이피션트는 그 독립변수들 앞에 곱해지는 개수를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순서가 여기가 랭스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랭스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첫 번째 숫자가 a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가. 네. 자,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훈련 세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찾은 이 값들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훈련 세트 먼저 선점도를 그릴게요. 훈련 세트 선점도. PLT.점 스캐터로 그리시면 되고요. 훈련 세트 이건 요것만 쓰시면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쓰시면 되고
무게가 y 트레인이죠. y 트레인. 알파 값만 넣겠습니다. 알파를 0.5 정도로 할게요. 일단 요거 제대로 보이는지만 먼저 보고요. 네, 얘네들은 제대로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창을 포함하는 그 다음은 이 창을 포함하는 선형 매기식. 이거를 그래프에다 선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아까 공식이 이거라 그랬죠.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c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x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x를 아까처럼 numpy.a range로 만들고요. range로 만들고 아까 우리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10에서부터 51까지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간격을 되게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이 간격을 되게 촘촘하게 만들었죠. 그럼 얘가 1차원 배열이에요. 얘가 1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요. 1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돼요. 2차원 배열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XB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numpy 컬럼 합치기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x의 제곱 그리고 x 이렇게 하시면 xb 이게 뭐냐면 x가 숫자들 이렇게 쭉 1차원 배열이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다가 이렇게 2차항을 추가를 한 거죠. 제가 틀린 거 있으면 틀린 거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괄호가 틀렸죠. 괄호가 소괄호가 아니라 대괄호입니다. 이거.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이제 거의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우리는 무엇을 그릴 거냐면 요거 그리면 돼요. y는 xb 골뱅이 선형 회기 공식에서 찾은 코이피션트 더하기 선형 회기 공식에서 찾은 점 인터셉트 이거 하면 돼요. 자, 모양 볼까요? 모양을 보면 얘가 몇 개짜리인지 모르겠어요. 몇 개짜리인지 요게 점이 몇 개 생길지 모르겠죠. 몇 개짜리인지 모르겠으나 컬럼 몇 개짜리예요? 컬럼 2개짜리예요. 그죠? 자, 그런데 코이피션트가 2개짜리였었잖아요. 맞아요? A, B 2개 있었잖아요. A, B. 그럼 닷 연산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더하기. 이거는 숫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차원 별에다가 어떤 알파라고 하는 숫자 하나를 더하는 것은 1차원 별에다가 모든 값에다가 똑같은 숫자 알파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어때요? 그냥 1차 방정식하고 다를 게 없죠. x 곱하기 개수 더하기 절편 y는 ax 더하기 b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여기 x하고 a 순서만 바뀐 것 뿐이지. 그죠? 개수들 곱하기 x 더하기 절편 바뀐 게 없죠. 이게 넘파이의 편리한 점이에요. 1차원 배열이든 2차원 배열이든 그 모양만 잘 생각을 하시면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그 1차 방정식 가지고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프 그릴 거는 x하고 y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plt 선그래프니까 플러스로 하시면 되고요. x, y 그 다음에 빨간색이면서 선그래프 이렇게 그릴게요. 볼까요? 이게 2차 함수. 예쁘게 그려주죠.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드 넣을까요? plt 그리드. 제가 넘파이를 설명드리고 넘파이에서 이 더하기 빼기 그다음 브로드캐스트 그다음에 골뱅이 연산 닷 연산 이런 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그림들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
이런 행렬 연산을 하면 행렬 연산을 잘만 사용을 하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연산들이 그 딥러닝에서 케라스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서 저런 행렬들의 연산, 굉장히 큰 행렬들의 연산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 자, 요 부분 잘 보시면은요. 자, 이거를 너무 많긴 한데 몇 개만 나눠서 볼게요. XB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X들이 있어요. 10, 100이라고 할까요? 그냥 11이라고 할게요. 10, 11, 12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X. 그 앞에 뭘 붙였냐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을 붙였고요. 11의 제곱이니까 121을 붙였고 12의 제곱이니까 144를 붙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XB. 그 다음에 얘는 뭐 했었냐면 얘는 아까 숫자 두 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1점 얼마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하고 두 개 있었죠. 아까 위에서 바로 보셨잖아요. 요거 1.0하고 마이너스 21.5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 연산이 뭔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곱하고 x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쵸? 네. 100 곱하기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면 이쪽이 x의 제곱이고요. 이쪽이 x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결과는 뭐냐면 x 제곱에다가 뭘 곱해준 거냐면 a를 곱한 거고요. 더하기 x에다가 b를 곱한 거란 말이에요. b.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얘가 더하기 c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여기도 있고 그 밑에도 있잖아요. 그죠? x1도 있고 x2도 있고 x3도 있고 x4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 똑같은 방정식을 계산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점의 개수만큼 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계산한 y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점을 찍을 수 있는 x좌표와 점을 찍을 수 있는 y좌표가 생기는 거예요. 수천 개가 생기는 거죠. 10하고 51까지의 거리를 이거 A 레인지는 뭐예요? 시작하는 값부터 끝나는 값까지 0.001씩 늘려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0.001씩 늘려나가겠다는 뜻이니까 여기에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 점들을 직선으로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직선으로만 연결해도 점하고 점 사이가 크면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얘가 굉장히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죠? 이렇게 보이겠지만 점하고 점 사이가 되게 좁게 있으면 얘를 직선으로 연결해도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려진 이 빨간색이 우리 눈에 곡선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그런 거예요. 이게 2차 함수인 거죠. 겁니다. 자, 그럼 아까에 비해서 자, 위쪽에 우리가 그렸었던 1차 함수 볼까요? 얘네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얘네들은 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쪽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특히나 여기는 더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그죠? 요 부분은 에러가 적지만 에러가 많은 부분들을 보면 여기가 에러가 많은 부분들, 그다음 여기도 좀 에러가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에러가 많은 부분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휘어지는 부분이죠. 휘어지는 부분들. 그런데 그래프 아래쪽에 2차항을 포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거의 곡선 근방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차가 거의 없이 오차가 있어도 아주 작은 오차들일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차는 거의 없고요.
몇 개는 오차가 있어요. 그죠? 이 녀석들. 요 녀석들은 오차가 좀 있어요. 근데 요 녀석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차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단순한 선형획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x 하나만 있는 것을 x제곱만 추가를 했더니 이렇게 훈련셋은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일단 훈련셋을 잘 설명을 하는 거죠. 테스트셋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테스트셋도 같이 해봐야 되죠.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훈련셋 산점도를 저희가 시각화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회기식도 저희가 그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곡선으로 2차 함수 곡선으로 시각화를 해봤고 시각화된 그래프만 봐도 RMSE가 줄겠구나. RMSE가 줄면 R제곱 스코어가 커지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예상이 돼요. 그림만 봐도. 그렇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어요? 잘 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쉬는 시간 가지시는데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러시면서 무엇을 해보시냐면 훈련셋에서 RMSE만 계산할게요. RMSE랑 R제곱 R2 스코어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해 보시고 테스트 셋에서 RMSE 그리고 R제곱 스코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결정교수.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결과들을 계산하시고 무엇과 비교해 보시냐면 1차 항만 있는 경우와 비교하시고 KNN 리그레서와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